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묘일주를 리뉴얼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정묘일주 영상이 너무 단점만 부각된다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묘일주의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주로는 사주 8글자에서 단지 2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화입니다. 정화는 인간이 만든 불이죠. 저는 토치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정화는 인간에 의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불이기 때문에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화는 오래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적응한 일을 오래 한다면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일간은 연료가 되어주는 간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화가 묘목 위에 앉았어요. 묘목은 정기가 을목입니다. 난강망 정화편을 보면 습을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는 말인데요. 간목과 달리 을목은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타기 어렵고 양도 간목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12운성상 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화가 묘목을 써먹기 위해서는 수고로움과 병듦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감수하고 나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묘목은 인성이죠. 인성은 문서. 문서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문서원은 있는데 힘듭니다. 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 수는 있는데 과정이 나를 병들게 하지만 겪고 나면 이득을 봅니다. 새로운 학업을 시작할 수는 있는데 학위를 따는 과정이 힘들지만 따고 나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써먹기까지 힘들고 병이 드니 사주에 간목이 없다면 30세 이후 이직이 잦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불편하거든요. 자리가 불편하니 신경질적이고 먹을 게 적으니 입이 짧습니다.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병지이자 인성이고 습을 상정합니다. 엄마 같은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가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평범합니다. 그래도 불편하긴 하겠죠?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여자의 경우 배우자의 잔소리가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남편을 자꾸 피하게 되죠. 근데 여자는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나를 병들게 해야 하죠. 심하면 의처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겪으면 요긴하니 남녀 공이 배우자들이 나를 잘 챙겨줍니다. 또한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있으니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귀찮아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큰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의지하나 배우자의 잔소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윗사람이죠. 윗사람이 나를 병들게 하니 직장에서 줄을 잘못 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정화일간의 대표적인 특성이 스피드죠. 직장 변동이 심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의견을 표출하거나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나서기 어렵습니다. 괜히 나서면 병들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묘일주분들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튀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앉은 자리가 불편하니 사주에 간목이 없다면 이직이 잦습니다. 그래도 이직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직하는 습성이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배우자의 잔소리를 힘들어하는데요. 배우자 자체는 나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꽤 요긴한 존재가 됩니다. 문서원은 있는데 문서가 나를 힘들게 하니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30세 이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데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만 학업을 마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충회합을 보면 해묘미삼합, 묘유충과 귀문관살, 원진살 등을 볼 수 있겠네요. 귀문관살과 원진살은 제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묘미삼합을 먼저 보겠습니다. 월지가 해월보다 미월이 나은데요. 아무래도 해월은 초겨울이고 정화의 기운이 약해진 가운데 삼합의 거대한 목의 기운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가 더 잘 탈 수 있는 미월이 좋습니다. 삼합의 형태가 월지를 끼게 되니 가업을 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천간에 병화가 없다면 가업을 잇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에서 해묘미 삼합을 보는 이유는 그만큼 정화에게는 간목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삼합만큼은 아니어도 해묘, 묘미 반합을 짜면 정화가 오래 탈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유충 보죠.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목과 양에서 음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금이 충돌합니다. 좌우충은 음의 본성과 양의 본성의 직접적인 충돌로 그 흉의가 가장 강력하다면 묘유충은 음과 양으로 나아가는 과정상의 충돌이기 때문에 좌우충보다는 덜하지만 흉의는 좌우충 다음으로 큽니다.
다만 좌우충은 음과 양의 정면 충돌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데 묘유충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묘유충은 월일충과 일시충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월지가 유금이면 아무래도 묘목의 피해가 큽니다. 재성과 인성의 충이므로 15에서 30세 사이에 부모님의 이혼 사별을 논하는데요. 아무래도 모친의 피해가 더 크겠죠. 그런데 묘목은 정화를 병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인성, 엄마니까 사랑하잖아요? 묘목이 충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깨지니 슬픈데 편해지는 상황. 여기서 남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이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지에 유금이 있는 경우도 재성과 인성과의 충돌이죠. 30에서 45세에 본인의 이혼수를 강하게 읽어주고요. 의처증 등의 정신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지를 충하니 자식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국에 충이 없는데 유년에서 유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성과 인성이 충이니 문서 관련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정묘일주 본인에게는 이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가 어렵고 힘든 선산을 헐값에 정리하면 돈은 손해지만 몸은 편해지겠죠? 집안 어른들이 노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 묘월에 기미가 나타나며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정묘일주를 리뉴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주론 영상을 올릴 때는 장단점을 정리하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론은 사주에서 두 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내 다른 글자에 의해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